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윌리엄 오닐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수많은 주식 부자가 택한 단 하나의 매매 원칙. 저자 에이미 스미스. 출판사 페이지 2.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투자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가? 당신은 지금 인생을 바꿀 중대한 기회 하나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오직 당신의 의심과 주저뿐이다. 윌리엄 오닐. 제대로만 배운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에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투자 성공담과 그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이 가득 담겨 있다. 50여 명의 성공한 투자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성공 비결을 담은 이 책을 펴낸 에이미 스미스는 그녀 역시 뛰어난 투자자로 여러 해 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에이미는 윌리엄 오닐의 IBD와 켄 슬림 법칙 덕분에 훌륭한 투자 기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 과정에서 오닐이 켄 슬림 법칙의 정수를 담아 만든 IBD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켄 슬림 법칙을 실제 시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IBD를 창간하고 지역별로 투자자들의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에이미를 처음 만난 것 역시 몇 년 전 성황리에 개최된 IBD 투자자 모임에서였다. 나는 강사였고 그녀는 강연에 참석한 회원이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도 그녀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남아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이미는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매우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두 번째로 에이미를 만난 것은 채용 면접에서였다. 동료가 그녀를 채용하고 싶은데 면접에 참석하겠냐고 물었다. 면접장에서 그녀는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고 켄 슬림 법칙이야말로 그녀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열쇠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즉시 그녀를 투자자 모임 관리자로 채용했다. 몇 년 뒤 그녀는 상당한 수의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냈고 수천 명의 투자자 앞에서 강연하면서 청중과 자신의 투자 경험을 공유했다. 이 책은 나의 전작,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보완한 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미는 이 책에서 몇몇 투자자의 투자 여정을 소개할 것이다. 짐작하겠지만 이들은 모두 큰 성공을 거뒀다. 강력한 통찰을 지닌 이들은 말한다. 투자는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며 투자에 나선 이후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켄 슬림 법칙을 숙지한다면 누구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에이미와 이 책에 소개된 투자자들은 모두 절실하게 원하고 성실히 노력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표본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지 그 모든 정보는 준비되어 있다. 시작은 당신 몫이다. 모든 주식은 각자 개성이 있다. 나는 사람을 분석하듯 주식을 분석한다. 제시 리버모어. 발전. 한 번에 성공 종목 하나씩. 무슨 일이든 익숙해지면 잘하게 되는 법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다양한 이론을 섭렵한 뒤 특정 기법을 익히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한다. 그리고 이를 철저히 지키면서 거래한다. 거래에 성공할 때마다 투자 기법은 점점 더 완벽하고 정교해지게 마련이다.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는 법이다. 한 번에 하나씩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완벽에 이르는 길은 꾸준한 노력뿐이다. 성공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다. 누구나 대박 종목을 찾아내 매수하고 싶어 한다. 이와 관련 IBD는 좋은 참고점이 되어준다.
특히 IBD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발표하는 50대 종목 리스트인 IBD 50은 주목할 만하다. 종목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이익, 주가 실적, 업종 내 지위 등이다. 스티븐 콜, 바닥 이익 증가율, 자기 자본 이익률에 주목하라. 스티븐 콜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모임의 리더로 활동 중인 변호사다. 그는 주말마다 50대 종목을 훑어보면서 매수할 종목을 찾는다. 그가 주시하는 종목은 첫째나 둘째 단계의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익 증가율이 25% 이상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17% 이상인 주식이다. 스티브는 미니 차트를 보고 관심 종목을 구성하는데 차트 아래 설명돼 있는 잠재 매수 포인트를 참고한다. 주가가 잠재 매수 가격에 접근하면 신호가 나타나도록 설정해둔다. 스티브는 2012년 4월에 매수한 트랜스타임 그룹을 9월에 팔아 14%의 수익을 올렸다. 포인트, 첫째나 둘째 단계의 바닥인 종목을 찾는다. 분기 이익 증가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17% 이상이어야 한다. 스튜어트 오비언, 팔로스루 데이를 놓치지 마라. 스튜어트 오비언은 캘리포니아 북부 마린 카운티 모임의 리더다. 그는 팔로스루 데이가 나타나면 적어도 한 종목은 사야 한다고 모임에서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 팔로스루 데이가 지나간 다음 허겁지겁 시장을 따라가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그는 펀더멘털이 우수한 주식 4개에서 5개를 선정해 관심 종목을 구성한다. 그는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에 투자해 성공을 거뒀는데 이익 증가율은 48%였고 매출액 증가율은 44%였다. 2011년 12월에 사서 2012년 3월에 팔아 20% 이익을 냈다. 테드 슈타우프, 싼 주식에는 싼 이유가 있다. 테드 슈타우프는 제약회사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뒤 플로리다에 살고 있다. 그는 세계 곳곳으로 출장 다니느라 매매할 시간이 없었지만 시장에 항상 관심이 있었다. 그는 켄 슬림 투자법을 따르기 전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을 싸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IBD를 구독하면서부터 싼 주식에는 싼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실적이 우수한 종목 중에서 바닥 패턴을 형성하거나 10주 이동 평균선으로 후퇴하는 종목을 찾았다. 그에게 첫 성공을 안겨준 종목은 웹.com 그룹이다. 그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자 이 종목을 샀다. 그리고 한 달 후 팔아 25%의 수익을 거뒀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여졌던 게 사실이지만 한번 성공을 거둔 이후로는 켄 슬림 투자법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아시시 데이브, 선도 종목에 주목하라. 아시시 데이브는 1996년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상사가 IBD를 읽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쓰레기통에서 IBD를 꺼내 읽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읽었고 IBD 교육 워크숍에도 여러 번 참석했다. 그는 IBD 50에 올라오는 종목만 산다. 이 목록에 올라오는 종목이 성공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시시는 주로 상위 25개 종목에 집중한다. 그는 부채 비율이 낮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35% 이상이며 상대 강도가 신고점을 기록하는 주식을 선호한다. 아시시는 이런 이유로 솔라윈즈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이 종목을 2011년 10월에 사서 2012년 9월까지 보유해서 122%의 수익을 올렸다. 주가 동향은 기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바라니 라마무시. 거래량은 투자자의 관심도를 반영한다. IT 전문가인 바라니 라마무시는 장중에는 너무 바빠서 거래할 시간을 낼 수 없다. 잠깐 커피 마실 틈이 나면 그는 인베스터닷컴의 주식 동향을 찾아본다. 여기서 거래량이 평균을 넘어서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을 찾아 그의 관심 종목과 비교해본다. 그는 2012년 3월 3주 타이트 패턴으로
트랙터 서플라이를 발굴해 20%의 수익을 얻었다. 일상의 관심 속에 답이 있다. 브라이언 곤잘레스,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 브라이언 곤잘레스는 IBD 모임 개발부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처음 캔슬림 투자법을 배울 때 이렇게 말했다. investors.com의 마켓랩 비디오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일 시장의 상황과 선도주의 동향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데일리 스톡 어널리시스 비디오를 보면서 주가 차트 분석법과 주요 펀더멘털 요소들에 대해 배웠다고 덧붙였다. 이 비디오를 보다가 브라이언은 달러트리의 차트 흐름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이 회사 매장에 대해 잘 알았는데 그의 누이가 학용품이나 장식품, 아이들 생일용 파티 선물을 그곳에서 자주 샀기 때문이다. 브라이언은 달러트리 매장 중 한 곳에 들어가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는 달러트리가 타깃 매장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장은 멋있고 남녀노소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제품이 여럿 있었다. 꽃무늬 제품, 청소용품, 주방용품, 철물, 건강 및 위생용품, 음식 등 다양한 상품이 있었으며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그는 차트와 펀더멘털을 더 공부한 다음 1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2012년 3월 1일 이 종목을 매수해서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든 5월 8일 팔아 12%의 수익을 올렸다. 5장 방어 손절매 학습 투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손실을 짧게 끊고 다음 거래로 넘어가는 것이다.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보어는 말했다. 손실은 되씹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주식시장에서 100% 적중하는 사람은 없다. 저명한 월스트리트 투자자이자 대통령 정치 자문인 버나드 바루크는 말했다. 투기자의 판단이 절반 정도만 적중하더라도 평균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잘못되었을 때 즉시 손절매할 수 있다면 10번 중 3, 4번만 적중해도 거금을 모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금을 벌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항상 적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윌리엄 오닐 역시 매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잘못을 깨달으면 주저없이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인가? 주가가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다. 손절매만 잘해도 고수다. 캔슬림 투자법의 기본 원칙은 매수 원가의 8% 이내에서 손실을 막는 것이다. 원금을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주식 매수 원가가 $30라면 이보다 8% 낮은 27.6달러까지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꼭 8%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가 흐름이 예상을 거스르면 예컨대 4에서 5% 하락하는 시점에 매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다. 손실이 크면 막대한 이익을 내야 겨우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손실이 25%면 33% 이익을 얻어야 본전이다. 손실이 33%면 50% 이익을 얻어야 본전이다. 손실이 50%면 100% 이익을 얻어야 본전이다.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은 자동적으로 청산되게 해두는 것도 좋다. 망설여서는 안 된다. 직접 하는 게 힘들면 자동 매도 주문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보라. 미리 매도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심리를 통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게 된다. 매도 원칙은 단순하게. 대부분의 주식은 20에서 25%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2에서 3주 동안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돌파 후 8주 동안 보유한다. 최고의 선도주들은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므로 이런 종목은 계속 보유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식을 이익 20에서 25% 선에서 팔아야 하는 이유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다시 바닥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 신호가 나타나면 주가가 정점에 도달한 것인지도 모른다. 1. 주간 주가 격차 최대의 주봉 차트에서 절대 저점과 절대 고점의 주간 격차가
최대로 벌어지면 매도를 고려하라. 2. 대량 거래로 50일 이동 평균선 하향 돌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고려하라. 기관들이 이 종목을 떠받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3. 주가가 1일 최대폭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주가가 1일 최대폭 상승하면 조심하라. 주가가 정점에 가까워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4. 1일 거래량 최대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면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곧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5. 대량 매물 출회. 매물이 대량 나오는 일이 반복되거나 1일 거래량이 많은데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기관이 팔고 있다는 의미다. 6. 연속 하락일 증가. 주가가 정점을 거쳐 하락할 때는 연속 상승일보다 연속 하락일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예컨대 전에는 4일 상승하고 2일에서 3일 하락했다면 이제는 4일에서 5일 하락하고 2일에서 3일 상승하는 시기다. 거래량 감소 등 약세임을 알려주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거래량 감소 속 신고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주식도 있다. 주가가 상승할수록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큰 손들이 이 종목에 흥미를 잃었다는 뜻이다. 2. 1일 하락폭 최대 장기간 상승하던 주식의 1일 하락폭이 갑자기 최대를 기록한다면 다른 신호들을 확인한 다음 매도를 고려하라. 3. 10주 이동평균선 아래 안주. 장기간 상승한 주식이 1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한 뒤 8주에서 9주 연속 머물면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매도를 고려하라. 그렇다고 너무 일찍 겁먹고 손절매해서는 안 된다. 매수 주식의 약 40%는 매수 지점 근처까지 후퇴할 것이다. 이런 급락은 정상적인 움직임이므로 겁먹지 마라. 손절매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앉아서 인내심을 발휘하라. 때로는 여러 주가 지나야 서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6장 연습.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캐서린 필립스. 자기 억제. 성공 투자에 있어 감정 조절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가장 익히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다. 돈이 걸려 있으면 누구나 감정적이 되게 마련이며 그렇다 보니 흔히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투자자가 극복해야 하는 감정으로는 희망, 공포, 탐욕 등이 있다. 감정에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보기 쉽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감정을 뛰어넘는 통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라. 지니 맥고르는 타고난 낙관론자다. 그녀가 시장을 보는 관점은 항상 긍정적이다. 늘 만족하는 그녀의 성격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니는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 나머지 무리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일쑤다. 이렇게 과도하게 낙관적인 태도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기 시작했는데도 이익 실현을 미루다가 상승장에서 얻은 커다란 이익을 고스란히 토해내기도 했다. 주식은 대부분 전체 시장과 함께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므로 항상 시장 전체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니는 자신의 문제점이 절제력 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시장 전체의 흐름이므로 시장에 관심을 집중하겠다라고 결심했다. 이제 지니는 시장의 추세를 확인한 뒤에 투자 결정을 내린다. 공포. 원칙은 불안과 공포를 떨치게 해준다. 손실에 대한 공포는 매우 흔한 현상이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난다. 브라이언 곤잘레스는 초보 투자자였을 때 장중 내내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보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혹시나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제이슨 다몰에도 자신의 초보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벌어놓은 이익을 반납해야 할까봐 매우 불안했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곧바로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지금와 돌아보니 너무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손실을 너무 두려워했던 것이죠. 공포를 이겨내서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매매하기 위해 두 사람은 매수 가격의 4에서 5% 아래 자동 매도 주문을 걸어놓았다. 설사 투자한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더라도 손실이 소액으로 한정되게 해놓은 것이다. 그러고 나자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든 장중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지켜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초보 시절의 경험에서 두 사람이 얻은 교훈은 뚜렷한 매도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이언은 원칙은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제 주인 중에는 뚜렷한 원칙이나 시스템 없이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다트를 던지듯 종목을 고른 다음 상승하기를 바라는 투자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지적했다. 탐욕. 잘못된 결정은 더 잘못된 결정을 부른다. 케네디 쿠퍼시테이는 대학에 들어간 1990년대 초부터 주식을 매매해왔다. 친구들 사이에서 주식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수익 또한 쏠쏠했다. 친구들이 기숙사 아래층에서 맥주를 마시며 젊음을 즐기는 동안 그는 위층 자신의 방에서 주식 차트를 분석했다. 2005년 그의 포트폴리오는 200만 달러로 불어났다. 그러자 슬슬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케네디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때로 큰 이익을 내기도 했지만 금세 그보다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매도 원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었다. 케네디는 돈을 벌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전체 시장의 추세마저 무시했다. 극심한 변동성을 감당해내야 했던 케네디는 손절매 기준을 조정하고는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애썼다. 등락이 심한 시장에서는 손절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더 빨리 팔았다. 그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정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결정은 더 잘못된 결정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라고 경계했다. 주식과 사랑에 빠져선 안 된다. 캐서린 필립스가 1990년대에 보유했던 포트폴리오는 계속 불어나서 입이 벌어질 정도의 거액이 됐다. 당시 그녀가 보유했던 종목은 시스코 시스템즈,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주였다. 그녀는 이 꿈의 포트폴리오가 상승을 거듭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녀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주식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캐서린은 약세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체 시장이 엄청난 매물 압박을 받으면 보유 종목이 얼마나 가파르게 하락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결과 그녀는 이익을 대부분 반납해야만 했다. 이제 그녀는 시장의 주기를 훨씬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다시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이익 실현 원칙을 확립해두었다.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라. 리 테너의 나쁜 습관은 투자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편하고 실수도 쉽게 무마할 수 있었던 1990년대에 시작됐다. 그는 캔슬림 투자법으로 근사한 종목을 찾아내 깜짝 놀랄 만한 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매도 원칙은 엉성했고 그나마 잘 지키지도 않았다. 당시 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종목 중 하나가 JDS 유니페이지다. 그는 1997년 이 종목을 산 다음 99년 11월 초까지 상승세를 지켜봤다. 상승률은 1450%에 달했다. 신이 난 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근사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듬뿍 안겼다. 2000년 1월 말 유니페이지는 더욱 상승해서 주식 분할을 고려하면 3.25달러에서 125달러로 3,700% 넘는 수익을 올렸다. 리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유니페이지 주가가 막 정점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리는 깨닫지 못했다. 이후 시장에서 대부분의 주식이 급락세를 보였다. 유니페이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리는 유니페이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컹했지만 2001년 5월 20달러까지 하락하는데도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주가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리는 엉성한 매도 원칙과 나쁜 습관 탓에 날로 급락하는 주식을 부여잡은 채
유니페이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15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뒤 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기본을 다졌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투자는 사과파이 같습니다. 조리법이 있어야 하고 그 조리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라야 근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도 원칙을 따라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훈을 얻기까지 리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야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를 더욱 잘하게 되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